오늘은 18일입니다. 오늘 이제 단일화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단일화. 후보들 단일화. 현재 우파 성향의 후보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볼 때 맡은 격은 홍준표 후보죠. 자유한국당의. 그 뒤를 이어서 현재 새누리당의 후보 조원진 후보, 그리고 또 유승민 후보도 있네요. 바른정당에. 그리고 또 남재준 후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일화 하는 경우는 조원진 후보 쪽에서는 홍준표 후보하고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극기 애국신당, 새누리당. 그러니까 왜 태극기 애국신당이냐?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대한문화시청 앞에 태극기 집회를 쭉 해온 그 애국 시민들의 그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든 것이 태극기 애국신당 새누리당입니다. 거기 후보가 또 조원진 후보다. 이래가지고 조원진 후보는 태극기 신당 새누리당 후보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여러분 또 잘 아시다시피 구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어가지고 홍준표 후보는 자유한국당 후보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른정당은 또 역시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정당이고요. 그리고 남재준 후보는 통일한국당의 후보죠. 그렇게 되고 홍준표 쪽에서는 단일화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몽땅 단일화 이것을 아마 의미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조원진 후보 새누리당 측에서도 이미 나중에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해 놨습니다. 다만 홍 후보는 홍 후보 앞으로 단일화하겠다, 조 후보는 조 후보 앞으로 단일화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건 이제 당연하죠. 정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단일화를 저 사람 앞으로 단일화하겠다 그런 단일화는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지지하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지지하는 국민이 다수인 쪽이 단일화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단일화돼야 되겠다면 열심히 그 후보를 지지하고 살리고 응원하고 해야 되겠죠. 그야말로 결사적으로 그렇게 해야 그 후보가 뜨고 그래가지고 단일화 결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파 쪽은 단일화로 나중에 마지막에 가야 된다. 이것이 공통적인 이제 상식으로 돼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여러분, 결정은 여러분이 해요. 나는 단일화가 누구한테 가더라도 내가 지지하는 후보 찍고 말겠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려요? 내 표 내가 찍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 후보를 고르고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분이 어디가 있느냐, 순수성이 어디 있냐 해가지고 기어고 끝까지 그 사람을 밀겠다 하면 그 사람 표 가는 것이고, 또 힘을 모아가지고 정권이 넘어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면은 내가 적극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도 옆에 후보를, 단일화된 후보를 찍을 수 있고, 이것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표를 가진 국민이 고민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도 날이 지금 아직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그 부분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선은 오직 자기가 지지하는 그쪽을 미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는 계속 열립니다. 그러면은 대한문 앞에 시청 앞에서도 태극기 집회가 있을 것이고, 저 건너편에 청계광장 동아면세점 앞에서도 태극기 집회가 또 열릴 거예요. 둘로 갈려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시청 앞에 태극기 집회는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정치 집회만 허락되거든요. 또 청계광장 앞에서는 거기는 누구를 중심으로 또 태극기 집회가 될까요? 아마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지 그런 어떤 연설회가 안 되겠나 싶네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집회 허락을
득해도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집회 허락을 득하겠죠. 또 시청 앞에는 새누리당 이름으로 집회 허락을 맡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자들이 모두 결국은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고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쳤던 분들이고 또한 나라를 걱정해 가지고 그 엄동설안에 다 나왔던 분들이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대한문합 시청 앞으로 가느냐 아니면 청계광장 동아면세점 앞으로 가느냐 이게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면세점 앞에는 단일화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아마 홍준표 지지 후보 하는 분들이 연설을 많이 할 것 같고, 이 시청 앞에는 오직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로 뭉치자, 단일화를 해도 조원진 후보 앞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연설이 울려 퍼질 것 같습니다. 그럼 참여는 각자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지방에서 버스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인솔자가 시청 앞으로 인솔해 버릴 수도 있고 동아면세점 앞으로 인솔해 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참여자들은 그냥 못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 버스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요 해가지고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갑니다 하면은 그때는 방향을 달리 해야 됩니다. 이러든지 아니면 같이 가든지 그러면 될 겁니다. 이제 피차 어차피 이제 그렇게 갈려진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양쪽이 결국은 다 단일화를 할 것이다 하고 선언해 놨지만은 이제 어느 쪽이 세를 확보하느냐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참여하는 분들도 이제 정치 성향 따라서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 정치 집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향이 나는 저쪽이다 하면 그쪽 가고 나는 이쪽이다 하면 이쪽 가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알려드립니다. 근데 자기 성향과도 달리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버스 인솔한 대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버스를 타신 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집니다. 결정적인 게 뭐냐? 엉뚱한데 눈길 안 두고 그래도 이념이 같은 쪽에 무조건 찍으면은 뭐 단일화를 해서 찍든 어떻게 하든 찍으면은 지지율은 올라가고 그쪽이 승산이 있다 이거죠. 특히나 결사적으로 나가서 찍으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투표율이 달라지죠. 일반적으로 대선에 투표율이 70% 미만이죠. 요즘에 뭐 65%, 68% 그러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그 선에 나오는데 80%, 90%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은 포기 안 하고 내 절대적으로 찍으리라. 그러니까 단일화된 인사를 찍든지 자기가 지원한 지지하는 후보를 찍든지 기어코 찍는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 표 결집이 한 성향으로 딱 결집되면 그쪽이 당선된다 이거죠. 여론조사 그런 거 믿고 따르고 현혹될 이유 없습니다. 그런 거하고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좌파는 좌파 찍고 우파는 우파 찍고 간단히 그러면 돼요. 거기서 또 누가 어느 쪽이 더 적극적으로 표를 행사했냐 여기서 판결 난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론조사나 이런 데 현혹돼 가지고 또 언론 보도에 현혹돼 가지고 이거 이쪽은 내가 지지해주고 싶어도 약해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저쪽을 선택하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백전백패다. 어쩔 수 없다. 그는 또 그렇게 국민이 선택하면 그 국민의 선택이니까 방법 없죠.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눈 딱 감고 지지 후보를 결정하면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지만은 또 마땅히 찍을 사람이 없지 않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선거라고 이제 봐지는데요. 그래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나은 쪽에 이제 투표하는 게 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투표를 할 때는 반드시 뭘 봐야 되느냐? 그 후보들이 선거 와중에 이런저런 발언하는 거 그거 그렇게 크게 중요할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듣기 싫은 소리에도 그 선거니까 그런가 보지 이 정도로 넘어가고 정작 봐야 될 건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 성향, 성격, 밑에 들어있는 기본 바탕,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럼 과거를 돌아봐야죠. 그거는 과거를 거울 삼아야죠.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떠한 때 어떤 행동을 했고 어느 쪽에 섰고 또 어떤 세력과 연관돼 있고 어느 집단을 가까이 했고 이런 걸 이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틀은 절대 못 벗어나니까요. 말이나 생각은 늘 벗어나지만 기본 행동 틀은 못 벗어나요. 여러분 벗어나집니까? 여러분도 안 벗어나질걸요. 그건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대통령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하던 시대입니까? 그건 이미 지났죠? 그런 시대는. 그렇다면은 모두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 세력, 밑바탕, 그쪽에 눈치 안 볼 대통령은 없지요. 그렇다면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어떤 사람이 모여가지고 지금 지지를 하고 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50% 넘게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될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 보고 이쪽이 나하고 같냐? 저쪽이 나하고 같냐? 이렇게 하고 표를 행사하면 된다 이거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여권은 여권 찍고 야권은 야권 찍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단일화, 연대 이런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간혹 댓글에 보면은 월드 미래판 연구소 소장 그러면 되는데 그냥 소장 그러면 칭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뜬금없이 김경재 총재 혹은 양동안 박사 또 어떤 이는 또 이화영 목사 그렇게 칭해요. 또 어떤 이는 박안철 씨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런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아니니까. 그리고 누군가 그런 댓글 다니면 아니라고 또 해주세요. 그거 몰라서 그러니까. 저는 상관이 그분들하고 없어요. 전혀. 그리고 유튜브 사용 다들 잘 하시죠. 퍼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 보내기도 하고 무료 구독 뭐 이런 것도 다들 하시는데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신 분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게 안 보여가지고 못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요. 스마트폰. 그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무료 구독도 신청하고 하려면은 우선 구글 계정을 열어야 됩니다. 그거는 스마트폰 구입하면 구글 계정 열으라고 그거 떠요. 이 안드로이드폰 삼성전자 뭐 이런 경우는. 그런데 구글 계정 그건 환경 설정에 가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 뒤늦게라도 추가가 돼요. 환경 설정 가서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은 유튜브고 지메일이고 모두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 보면 자동으로 탁 열려요. 그럼 거기에 자 무료 구독을 신청하자 할 것 같으면은 유튜브 화면 밑에 구독이라고 글자 있어요. 찾아보면 그 구독 옆에 눌러놓으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딱 통보가 오지요. 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열어보면 돼요. 근데 통보가 안 온다. 그거 해놨는데 안 올 때는 그 유튜브 또 설정해 보면은 통보해주는 기능에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유튜브 안에도 또 환경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정하는 게 가만 저 위에 이렇게 보면은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선을 짤막하게 막대기를 3개 꺼놨거나 또 설정이거나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 거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무료 구독은 구독 중이라 그러면 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 보내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에게 내게 보내야 되겠다. 그때는 유튜브 화면 가만히 보세요. 그 화면 안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은 거기 화살표가 하나 나와요. 그 화살표 누르고 들어가면은 거기 카카오톡,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그러면 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카카오톡 딱 누르세요. 그게 쉽죠? 카카오톡 들어가면은 자기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다 하면 거기만 체크하세요. 10명이든 뭐 몇 명이든. 그래서 확인해서 보내면 날아갑니다. 저장하든지 확인하든지 하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하세요. 이제 PC,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구글 계정, 뭐 지메일이든 뭐든 로그인 해가지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그 컴퓨터에는 유튜브 하면 바로 왼쪽인데 살짝 아래에 보면 공유란 글자가 있습니다. 공유, 추가 글자 옆에 공유가 있습니다. 그 공유 눌러가 들어가면 아까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또 거기도 화면 딱 안에 화살표 있습니다. 찾아서 보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려놓은 지난 오래된 영상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간단합니다. 유튜브 하면 바로 딱 왼쪽 아래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세요. 그러니까 동영상 밑에는 반드시 올린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든 올린 사람 이름이 바로 밑에 있어요. 동영상 바로 밑에. 물론 그 유튜브 화면이 아니고 퍼간 화면에 그런 거 안 보여요. 유튜브 화면에는 그게 나옵니다. 유튜브 화면은 퍼가기 한 데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럼 퍼가기 한 데서도 유튜브 화면 들어오려면은 화면 딱 끄트머리,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 이렇게 마우스로 대보면 거기 유튜브 아이콘이 보입니다. 빨간 색깔로 나타나요. 마우스 대면. 그럼 거기 딱 누르고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튜브 화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퍼가기 한 것도. 거기는 나와요. 유튜브 화면에는 다 나옵니다. 그게. 근데 퍼가기 한 화면에는 원래 안 나와요. 뭐 무료 구독이니 월드 미래판 연구소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아래 설명글도 안 나오고 퍼가기 하면은. 그런데 유튜브 화면으로 들어와야 보이는데 간단하다는 거죠. 그 화면 오른쪽 밑에 딱 마우스를 대보면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거기 누르고 들어오면 영상이 이제 유튜브 화면에서 보는 거죠. 아니 똑같은 그냥 PC든 스마트폰든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와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러니까 화면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그 홈이 나옵니다. 그 홈 옆에 동영상 글자가 있어요. 거기 딱 누르면은 지금까지 올린 모든 영상이 거기 다 차례로 떠 있습니다. 거기서 과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하시면 되고요. 이제 영상을 보고 내용이 좋다 할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그 좋아요는 그 화면 아래 손 모양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게 좋아요거든요. 그거 눌러주면 좋아요가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눌러주고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아까 설명드렸고 무료 구독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또 과거 거를 볼 때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글자를 누르고 들어가라. 화면 아래 그게 올린 사람 이름이거든요. 모든 유튜브 화면에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밑에.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유튜브 화면에만 그게 보인다는 거죠. 퍼가기에서 나오는 화면에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퍼가기 화면에서는 화면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더듬으면 거기 딱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정식 유튜브 화면으로 바뀝니다. 예, 거기에는 다 나와요. 그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아니니까. 그리고 누군가 그런 댓글 다니면 아니라고 또 해주세요. 그거 몰라서 그러니까.
저는 상관이 그분들하고 없어요, 전혀. 그리고 유튜브 사용 다들 잘 아시죠? 퍼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 보내기도 하고 무료 구독 뭐 이런 것도 다들 하시는데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신 분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게 안 보여가지고 못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요. 스마트폰. 그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무료 구독도 신청하고 하려면은 우선 구글 계정을 열어야 됩니다. 그거는 스마트폰 구입하면 구글 계정 열으라고 그거 떠요. 이 안드로이드폰 삼성전자 뭐 이런 경우는. 그런데 구글 계정 그건 환경 설정에 가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 뒤늦게라도 추가가 돼요. 환경 설정 가서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은 유튜브고 지메일이고 모두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 보면 자동으로 탁 열려요. 그럼 거기에 자 무료 구독을 신청하자 할 것 같으면은 유튜브 화면 밑에 구독이라고 글자 있어요. 찾아보면 그 구독 옆에 눌러놓으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딱 통보가 오지요. 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열어보면 돼요. 근데 통보가 안 온다. 그거 해놨는데 안 올 때는 그 유튜브 또 설정해 보면은 통보해주는 기능에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유튜브 안에도 또 환경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정하는 게 가만 저 위에 이렇게 보면은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선을 짤막하게 막대기를 3개 꺼놨거나 또 설정이거나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 거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무료 구독은 구독 중이라 그러면 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 보내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에게 내게 보내야 되겠다. 그때는 유튜브 화면 가만히 보세요. 그 화면 안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은 거기 화살표가 하나 나와요. 그 화살표 누르고 들어가면은 거기 카카오톡,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아, 그러면 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카카오톡 딱 누르세요. 그게 쉽죠? 카카오톡 들어가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눈 딱 감고 지지 후보를 결정하면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지만은 또 마땅히 찍을 사람이 없지 않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선거라고 이제 봐지는데요. 그래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나은 쪽에 이제 투표하는 게 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투표를 할 때는 반드시 뭘 봐야 되느냐? 그 후보들이 선거 와중에 이런저런 발언하는 거 그거 그렇게 크게 중요할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듣기 싫은 소리에도 그 선거니까 그런가 보지 이 정도로 넘어가고 뭐 정작 봐야 될 건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 성향, 성격 밑에 들어있는 기본 바탕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럼 과거를 돌아봐야죠. 그거는 과거를 거울 삼아야죠.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떠한 때 어떤 행동을 했고 어느 쪽에 섰고 또 어떤 세력과 연관돼 있고 어느 집단을 가까이 했고 이런 걸 이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틀은 절대 못 벗어나니까요. 말이나 생각은 늘 벗어나지만 기본 행동 틀은 못 벗어나요. 여러분 벗어나집니까? 여러분도 안 벗어나질걸요. 그건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대통령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하던 시대입니까? 그건 이미 지났죠? 그런 시대는. 그렇다면은 모두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 세력, 밑바탕, 그쪽에 눈치 안 볼 대통령은 없지요. 그렇다면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어떤 사람이 모여가지고 지금 지지를 하고 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50% 넘게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될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 보고 이쪽이 나하고 같냐? 저쪽이 나하고 같냐? 이렇게 하고 표를 행사하면 된다 이거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여권은 여권 찍고 야권은 야권 찍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단일화, 연대 이런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간혹 댓글에 보면은 월드 미래판 연구소 소장 그러면 되는데 그냥 소장 그러면 칭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뜬금없이 김경재 총재 혹은 양동안 박사 또 어떤 이는 또 이화영 목사 그렇게 칭해요. 또 어떤 이는 박안철 씨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런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박안철 씨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런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아니니까. 그리고 누군가 그런 댓글 달리면 아니라고 또 해주세요. 그거 몰라서 그러니까. 저는 상관이 그분들하고 없어요. 전혀. 그리고 유튜브 사용 다들 잘 아시죠? 퍼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 보내기도 하고 무료 구독 뭐 이런 것도 다들 하시는데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신 분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게 안 보여가지고 못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요. 스마트폰. 그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무료 구독도 신청하고 하려면은 우선 구글 계정을 열어야 됩니다. 그거는 스마트폰 구입하면 구글 계정 열으라고 그거 떠요. 이 안드로이드폰 삼성전자 뭐 이런 경우는. 그런데 구글 계정 그건 환경 설정에 가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 뒤늦게라도 추가가 돼요. 환경 설정 가서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은 유튜브고 지메일이고 모두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 보면 자동으로 탁 열려요. 그럼 거기에 자 무료 구독을 신청하자 할 것 같으면은 유튜브 화면 밑에 구독이라고 글자 있어요. 찾아보면 그 구독 옆에 눌러놓으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딱 통보가 오지요. 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열어보면 돼요. 근데 통보가 안 온다. 그거 해놨는데 안 올 때는 그 유튜브 또 설정해 보면은 통보해주는 기능에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유튜브 안에도 또 환경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정하는 게 가만 저 위에 이렇게 보면은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선을 짤막하게 막대기를 3개 꺼놨거나 또 설정이거나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 거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무료 구독은 구독 중이라 그러면 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 보내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에게 내게 보내야 되겠다. 그때는 유튜브 화면 가만히 보세요. 그 화면 안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은 거기 화살표가 하나 나와요. 그 화살표 누르고 들어가면은 거기 카카오톡,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아, 그러면 나는 이름이 바로 밑에 있어요. 동영상 바로 밑에. 물론 그 유튜브 화면이 아니고 퍼간 화면에 그런 거 안 보여요. 유튜브 화면에는 그게 나옵니다. 유튜브 화면은 퍼가기 한 데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럼 퍼가기 한 데서도 유튜브 화면 들어오려면은 화면 딱 끄트머리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 이렇게 마우스로 대보면 거기 유튜브 아이콘이 보입니다. 빨간 색깔로 나타나요. 마우스 대면. 그럼 거기 딱 누르고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튜브 화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퍼가기 한 것도. 거기는 나와요. 유튜브 화면에는 다 나옵니다. 그게. 근데 퍼가기 한 화면에는 원래 안 나와요. 뭐 무료 구독이니 월드 미래판 연구소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아래 설명글도 안 나오고 퍼가기 화면은. 그런데 유튜브 화면으로 들어와야 보이는데 간단하다는 거죠. 그 화면 오른쪽 밑에 딱 마우스를 대보면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거기 누르고 들어오면
영상이 이제 유튜브 화면에서 보는 거죠. 아니 똑같은 그냥 PC든 스마트폰든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와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리고 그러니까 화면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그 홈이 나옵니다. 그 홈 옆에 동영상 글자가 있어요. 거기 딱 누르면은 지금까지 올린 모든 영상이 거기 다 차례로 떠 있습니다. 거기서 과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하시면 되고요. 이제 영상을 보고 내용이 좋다 할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그 좋아요는 그 화면 아래 손 모양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게 좋아요거든요. 그거 눌러주면 좋아요가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눌러주고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아까 설명드렸고 무료 구독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또 과거 거를 볼 때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글자를 누르고 들어가라 화면 아래. 그게 올린 사람 이름이거든요. 모든 유튜브 화면에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밑에.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유튜브 화면에만 그게 보인다는 거죠. 퍼가기에서 나오는 화면에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퍼가기 화면에서는 화면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더듬으면 거기 딱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정식 유튜브 화면으로 보통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선을 짤막하게 막대기를 3개 꺼놨거나 또 설정이거나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 거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무료 구독은 구독 중이라 그러면 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 보내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에게 내게 보내야 되겠다. 그때는 유튜브 화면 가만히 보세요. 그 화면 안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은 거기 화살표가 하나 나와요. 그 화살표 누르고 들어가면은 거기 카카오톡,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아, 그러면 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카카오톡 딱 누르세요. 그게 쉽죠? 카카오톡 들어가면은 자기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다 하면 거기만 체크하세요. 10명이든 뭐 몇 명이든. 그래서 확인해서 보내면 날아갑니다. 저장하든지 확인하든지 하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하세요. 이제 PC,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구글 계정, 뭐 지메일이든 뭐든 로그인 해가지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그 컴퓨터에는 유튜브 하면 바로 왼쪽인데 살짝 아래에 보면 공유란 글자가 있습니다. 공유, 추가 글자 옆에 공유가 있습니다. 그 공유 눌러 들어가면 아까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또 거기도 화면 딱 안에 화살표 있습니다. 찾아서 보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려놓은 지난 오래된 영상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간단합니다. 유튜브 화면 바로 딱 왼쪽 아래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세요. 그러니까 동영상 밑에는 반드시 올린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든 올린 사람 이름이 바로 밑에 있어요. 동영상 바로 밑에. 물론 그 유튜브 화면이 아니고 퍼간 화면에 그런 거 안 보여요. 유튜브 화면에는 그게 나옵니다. 유튜브 화면은 퍼가기 한 데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럼 퍼가기 한 데서도 유튜브 화면 들어오려면은 화면 딱 끄트머리,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 이렇게 마우스로 대보면 거기 유튜브 아이콘이 보입니다. 빨간 색깔로 나타나요. 마우스 대면. 그럼 거기 딱 누르고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튜브